안녕하세요, 여러분. 십시일강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장이 건강해야 블로그도 잘한다. 이정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십시일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크리에이터 푸드 DJ 이정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17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17강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17강에서 참여하셔서 강의를 진행하셨던 강사님께서 저를 릴레이 강사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건강과 관련된 강의를 기업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일반인들분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분이 많으신데 그 중에 딱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세요. 제가 가장 고마운 사람은요,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긴 했는데, 남편의 외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저의 빈자리를 잘 채워줘서 제가 맘 놓고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저희 남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릴레이 강사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타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마코님이세요. 이분은 직장인이시면서 또 부업으로 10년 넘게 타로 마스터로 활동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샵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타로에 대한 이야기와 손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십시일강 38회 오늘의 주제는 장이 건강해야 블로그도 잘한다. 이정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정은 강사님은 병원에서 상담 영양사로 6년을 근무하셨습니다. 건강식품회사에서 교육 강사로 10년간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정은 강사님은 병원에서 상담 영양사로 6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장의 건강에 대해서 전해주실 텐데 우리 이정은 강사님을 모시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큐레이터 푸드 DJ라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블로그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니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오늘은 장 건강 얘기인가요? 아니면 블로그 얘기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혹시라도 블로그 이야기 아니었나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것 말고도 더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 알찬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영양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영양사로서 병원에서 상담 영양사로 활동을 하다가 건강기능식품회사로 옮겨서 교육 강사로서 업무를 10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건강이라던가 식품과 관련된 기업체 또는 약사회, 정부기업 산하에 대한 곳에서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IQ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IQ 테스트는 넌센스 IQ 테스트입니다. IQ 30에서부터 200까지 있고요. IQ 200을 맞추신 분은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을 때 저와 악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를 거꾸로 하면 아시는 분은 키토산. 키토산. 넌센스 IQ 30. 넌센스 IQ 30이고요. 저 다른 또 답 있을까요? 죽는다. 죽은 토끼. 죽은 토끼는 넌센스 IQ 80. 집토끼는 60. 판토끼. 판토끼는 IQ 150. 안혜원님 감사합니다. 알카리 토끼 정답입니다. 제가 제목을 장 건강과 블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장 건강하고 블로그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사세요? 나는 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 네. 굉장히 황영봉님께서는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피곤해져. 네, 졸려.
피곤해. 그래서 코로나 조심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들은 피곤해란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산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굉장히 이런 피곤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피곤하게 되면 도대체 블로그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블로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하루에 한 포를 꾸준히 100일만 해봐라. 그러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피곤해라고 생각이 들면은 1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집중도도 떨어져요. 그리고 또 미라클 모닝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더 이렇게 피곤함이 쌓여가게 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나 뭘 써야 되지? 하루에 한 번 포스팅 해야 되는데 글감이 뭐가 생각나지? 그런 생각도 잘 안 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휴, 디지털 노마드는 무슨 그만할까?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포기하는 순간 내가 너무 싫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이거예요. 정신력은 체력을 이기지 못한다. 즉, 내 몸이 피곤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네, 쓸 거야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피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좀 가지고 왔어요. 왜 장 건강과 피곤이랑 같이 연결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왜 피곤한지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장이 우리 몸안에서의 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OX 퀴즈로 먼저 알아보고 뒤에 가서 피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제가 문제 드리는 거에서 O 아니면 X라고 답을 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뭐 무한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려 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채팅창을 열심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인종과 상관없이 장의 길이는 똑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X, O,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막 갈리죠. 대부분 X가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X.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오늘만 보고 가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네, 짠. 자, 똑같은 키에 비슷한 머리 길이를 가진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네, 동양인은 허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흑인, 백인, 동양인이 있는데요. 똑같은 게 여성이지만 어때요? 다리 길이가 다 틀리죠. 네, 동양인이 허리가 길어요. 왜 그럴까요? 동양인 허리가 긴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전생활 때문에. 네, 안전생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동양인들은 왜 허리가 길까요? 채식. 오, 우승구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장이 길어서 초식. 네, 맞아요.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요. 이 서양인들보다 장이 길어요. 많이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백인이나 흑인은 왜 장이 길이가 짧으냐? 이분들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소화하고 남았을 때 독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빨리 밖으로 배출해내기 위해서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보게 되면 초식 동물은 장이 굉장히 길고 호랑이 같은 육식 동물은 장이 짧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생활 때문에 채식위주의 식생활 때문에 장이 길다. 그래서 인종마다 장의 길이는 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계속 장이 긴 요롱이 상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고구려 시대 때는 5.9등신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2004년도에는 7.2등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보게 되면 팔다리가 옛날에보다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네. 네.
저만 느끼나 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팔다리가 굉장히 길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허리 되게 다리도 되게 길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왜 생겼냐면요. 식생활이 점점점 서구 맞아요. 서구의 식생활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또 체형도 바뀌는 게 아니고 얼굴형도 바뀌는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게 되면 각진 턱 같은 경우에 되게 많았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 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턱이 다 갸름하게 돼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음식들이 우리가 식이섬유들도 많은 것들, 찔린 것들을 막 먹었기 때문에 많이 씹어가지고 턱 근육도 발달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네, 음식을 잘 씹어먹는 것도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음식들을 많이 먹고 옛날과 같은 똑같은 채소라도 식이섬유의 양이 옛날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생활 때문에 턱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빨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교정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차 문제들이 식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하루 1변, 우리가 보통 하루 1변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 장은 건강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떤 게 맞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 X. 네, 이것도 반반씩 나올 것 같아요. 네, O가 살짝 많으신 것 같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하루에 한 번 보면은 장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변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내가 지금 변을 봤을 때 어떤 변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타입 1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어떤 변이 가장 건강한 변 같으세요? 1, 2, 3, 4, 5, 6, 7번 변 상태 중에. 네. 3번, 4번. 그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4번 타입의 변을 보고 계신가요? 어떠실까요? 네. 이 4번 타입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변 상태에 따라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변만 봐도 내가 지금 내 장이 건강한가 세균의 균형이 맞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타입을 가장 건강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번이나 5번도 그래도 좀 정상 범위에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데 타입이 좀 낮을수록 타입 2나 1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변이 단단해서 약간 변비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밑으로 타입 5나 6이나 이렇게 풀어진 병 같은 경우에는 설사 기운이 많은 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변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건강 상태, 내 장의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변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네. 변 보시고 물 바로 내리지 마시고 한두 번 쭉 변기를 보셔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들 보게 되면 어머 황금똥 봤네 이러면서 엄마들 맨날 확인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아기의 황금똥이 아니라 내 변 상태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맞아요. 내 변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변이 있나? 네,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릴게요. 대변의 30%는 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대변의 30%는 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을까요? 네. 거의 많은 분들이 O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답은 뭘까요? X입니다. 자, 그러면 30%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씀드릴게요. 네. 대변의 40%가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변의 대부분의 양을 균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요. 장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도 다
균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라던가 소화기라던가 코안이라던가 다 균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화기관에 가장 많은 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들과 우리는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은 보시면 내 몸무게의 1에서 1.5kg. 그러니까 뇌보다도 더 많은 양이 내가 몸 안에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장내 미생물의 무리를 장내 세균 총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익균? 유해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유익균하고 유해균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애들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중간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은 너무나 말만 들어도, 아, 유익균은 좋은 애. 유해균은, 예, 얘는 나쁜 애야. 근데 이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균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박쥐 같은 애예요. 그래서 몸 안에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싹 붙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쪽으로 착 붙어가지고 내 몸에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중년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훨씬 더 몸에 있는 유해균이 많아지게 만들어진 역할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30과 5, 15 그리고 이 중간이 55 정도에서 85 대 15 정도가 굉장히 좀 비율적으로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유해균이 이거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이 55의 중간균이 다 유해균 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자, 이번 보세요. 이분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이만큼인데 37%가 빨간색으로 유해균인데 이분은 당내 세균의 비율이 얼마만큼이에요? 네, 유해균이 80%나 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다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 상태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신 부분이 이거였어요. 제가 사전에 그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 뭐 식이섬유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장내 세균의 비율이 이렇게 완전히 깨져 있으면 아무리 유산균을 넣어줘도 너무 많은 유해균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런 유익균들이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세균 상태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OX 퀴즈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장이 어떤 일을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뭐냐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장이에요. 그 누구와 함께 장내 세균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 세포도 네, 면역도 건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장은 회복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장의 흡수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져 있어요. 이거 갖다 우리가 육모라고 하는데 그 육모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 이게 다시 또 미세하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흡수를 그만큼 잘할 수 있도록 이만큼 면적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쫙 펼치면 얼마만큼 면적이나? 네, 테니스 코트만한 면적이에요. 이만큼 되는데 네, 이 장내 유익균하고 이런 것들은 대장 내시경 하면 알 수 없고요. 이거는 장내 세균 검사라고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예,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지 않고 예,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만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게 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원래 건강한 장은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유익균으로 이렇게 싹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잘 분해된 영양소만 흡수하고 독소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육모들이 망가져가지고요. 이렇게 손상이 받게 되면 이게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쫀쫀하게 장내에 이렇게 장벽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세포들끼리.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벌어져가지고
요가 안으로 이렇게 독소 같은 것들,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알러지 같은 것들도 생기는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갖다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정상 당 점막은 이런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벌어진 당 점막, 당이 상한 것. 네, 이런 것들이 내 당이 상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독소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자꾸 피곤하다 말씀드리냐면 보통 피곤해 그러면 대부분 답변하시는 게 간이 안 좋은가? 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간 때문이라고 하지만 1차 해독 기관은 간이 아니라 어디다? 장이다. 그래서 장에서 해독이 제대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쌓인 독소들마저도 간에 가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네, 장에서 독소 해독이 안 되면 간으로 가고 간도 해독이 안 되면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밤에 막 많이 먹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 없죠? 뿌듯하고. 네, 이런 게 이제 밤새도록 장이 좀 편안하게 쉬면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음식들을 소화하느라고 다 이제 에너지를 쓰느라고 다른 데에 보내서 이제 밤 자는 사이 유지보수를 막 하거든요. 손상될 부위를 봐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곤하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블로그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이게 면역 세포에도 이제 면역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자주 뭐 이렇게 피곤함도 많아지게 되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은 면역 세포를 만들어서 훈련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 필요한 기간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식사 문제, 식습관 문제. 두 번째, 스트레스. 세 번째, 약물이에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식습관. 자, 여러분. 규칙적으로 잘 드시고 계세요? 새끼? 삼시세끼 잘 드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오늘 저녁은 뭐 드셨나요? 네. 매운탕이요. 네, 매운탕 드셨어요. 매운탕 그래도 훌륭하게 한식으로 잘 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두 끼 드시는 분들 계시고 사과 부유 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소식하시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 많죠. 네, 과식, 폭식, 야식, 네, 샐러드와 돈가스 드셨고 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네, 불규칙하게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과식을 좀 가장 많이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장내 세균통의 균형이 다 깨져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이 과식이 안 되게끔 먹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럼 여기서 과식은 어떤 정도를 과식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얼마나 먹어야 과식일까요? 배가 부른데 더 먹는 거? 제 친구는 먹을 때 어깨가 아플 때까지 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너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맞아. 배가 불러도 먹어요. 배가 불러도 먹는데 언제부터 과식이냐고 하냐면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한 숟가락 더 뜨는 순간부터가 과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배부르지 않은 상태 보통 한 80% 정도 먹으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으면 네, 손을 내려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지 않고 불균형하게 먹게 되면은 네, 내 당내 세균이 균형을 네, 깨트린다. 네. 매일 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네, 과식을 조금 줄이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자, 이게 뭐죠? 빵이죠. 그리고 떡볶이, 순대, 라면.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 다 뭐냐면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장을 더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나 할 때 뭐 이렇게 한의원에 가서도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뭔가요? 밀가루 음식 끊으세요. 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밀가루 안에 들어가져 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예, 이렇게 장점막을 황폐시켜버려요. 아까 보여준 육모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 망가지게 돼요. 밀가루를 다 많이 드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좋아하시겠지만 조금씩 줄여서 드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빵순이 같은 분들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밀가루하고 또 식습관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얼마나 드세요? 이제 그 여러분들 혹시 그 표현 아세요? 돌밥 돌밥? 여러분들 있으세요? 돌밥 돌밥. 이거 이제 신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 돌밥 돌밥. 돌아서면 밥 달라고 그러고 돌아서면 밥 달라고 그러고. 왜냐면 예, 돌아서면 밥 달라고. 식구들 다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 다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가공식품량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식품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될 정도로 많이 팔렸는데 이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공식품 안에 들어가져 있는 식품 첨가물들이 장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죠. 배달의 민족 VIP시죠. 네, 저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가공식품 또는 시켜먹는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이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 냉장고 한번 같이 볼까요? 뭐 있으세요?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네. 피자.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볶음밥 종류들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네. 이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네. 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떡볶이랑 이런 가공식품들을 다 취소를 하셨어요. 실제로. 정말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 안에 가공식품 같은 것들 요즘에 참치랑 이런 막 쌓아놨잖아요. 네, 그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녕하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집밥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가공식품 또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설탕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가공식품은 설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설탕을 많이 먹지만 설탕을 많이 이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장내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정제 설탕이에요.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누가 좋아한다? 네, 유해균이 좋아한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해균이 좋아해요. 그래서 유해균이 좋아하면 얘들이 어떻게 하나? 먹고서 자꾸 체력을 넓혀요. 자기 몸집을 불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가공식품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 거를 먹고 싶게 만드는 것도 바로 장내 세균이에요. 단 거죠, 단 거죠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장내 세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가 먹는 식습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모습 사진 한번 잘 볼게요. 남편은 열심히 핸드폰 보면서 막 너무 좋아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와이프는 짜증나죠. 와이프는 독방 육아하고 있어요. 남편을 도와주지도 않고 다리 깔고 누워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 모습 보면서 막 화가 나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벽도 생각나시고. 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머리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속이 안 좋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뇌에 있는 뇌하고 장하고 이게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장하겠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환장하겠네가 장이 뒤집어지겠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애가 탄다, 애 끓는 사랑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마음의 보석도 깨지고 신경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막 장에서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초에 땅사는 배가 아픈 거죠.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뇌와 장의 환장할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누구시죠? 네. 트로트 이분이 여왕. 네, 트로트 아마 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이분이 굉장히 저도 기억이 나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애끓는 목소리로 아 정말 노래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노래인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 네, 그래, 맞아요. 장이 멈추신 분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장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되게 옛날 노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단장이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단장. 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할까? 단장. 단장. 장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 유래를 좀,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유래가 거의 중국 시대로 가요. 중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병사들이 그 배에다가 배를 이제 잠깐 갔다가 중간에 정박해서 좀 쉬고서 다시 배를 떠나라고 하는데 그 배로 새끼 원숭이가 펄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원숭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병사가 그것을 그 새끼 고양이가 새끼 원숭이를 안고서 그 배가 떠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엄마 원숭이가 그 배를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자기 새끼를 막 구슬프게 불러요. 그래서 구슬프게 막 불러서 너무나 이제 그 상황이 이상하게 생긴 엄마라고 생각한 그 배를 탄 그 대장님이 그 배를 멈추고 멈춰가지고 이 원숭이가 올라오게 해요. 엄마 원숭이를. 그래서 엄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 상봉을 하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만나가지고 반가워야 되는데 봤더니 배를 갈라서 봤더니 당이 다 끊어져서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단장의 유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이 끊어질 듯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이렇게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게 많이 스트레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스트레스가 장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장 건강은 약물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같은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 항생제는 유익균이든 유해균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꼭 유산균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거 외에도 진통제라든가 소염제 같은 것들도 또 장루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너무 이렇게 막 남용하듯이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불규칙하거나 과식, 폭식하는 그런 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 또 약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장 건강을 악화시킨다라고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여드름 약과 관련된 건 제가 약사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여쭤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장을 좀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해야 할 것 두 가지, 하지 말 것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야 할 것, 장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어주자. 첫 번째가 뭐다? 야채. 다 알고 계시죠? 식이섬유가 많은 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드셔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적당량의 단백질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양 상담 하게 보게 되면은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저 되게 균형 잡히게 잘 먹어요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밥하고 나물 종류를 드시지 단백질 음식을 별로 안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단백질을 좀 챙겨 드셔야지 당이 손상된 당이 수복하고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에 좋은 것 유산균이라든가 식이섬유라든가 콜라겐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이 우리 피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성분이긴 하지만 혈관도 구성하고 장의 벽을 구성하는 데도 콜라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산균보다 콜라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다른 걸 네,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드셔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네, 여러분 물 얼마나 드시나요? 충분하게 물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내 유산균을 지키는데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장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물을 안 드신 이유, 네, 물 대신 다른 거 먹기 때문이에요. 주스라던가 그다음에 무슨 단 음료라던가 이런 거 먹기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다 그러니까 물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물은 순수한 물이에요. 커피나 이런 거 포함된 물 아니고 그냥 물. 면역 세포에도 물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적정한 물 섭취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5에서 2리터 정도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섭취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 거 좀 줄이자. 단 거. 단 거는 일반적으로 먹는 단 음식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아까 떡볶이라던가 빵 봤을 때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 당을 좀 섭취를 좀 줄이시길 좀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유해균이 좋아하기 때문에 당 섭취를 줄여주시는데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단 거를 영어로 하게 되면 DANGER이에요. 단 거. 단 거는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네, 단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으로 단 거는 위험에 생각하셔서 좀 줄여서 드셔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좀 받는 상황을 좀 달고 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세 같은 것들이 막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스트레스로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떨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것들은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장 건강 해야 할 거 두 가지. 장이 좋아하는 거 먹자. 균형 잡힌 식습관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자. 그 다음에 하지 말 것 두 가지. 단 거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트레스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만 좀 평상시에 좀 지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웃는 당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장 건강과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달을 다 해드렸고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